자, 얘들아, 우리는 이번 시간에 제국주의 마지막 시간, 자, 제국주의 열강의 아프리카 침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국주의는 식민지 떠오르라 그랬고, 열강, 여러 나라들, 그 다음에 아프리카로 진출해서 아프리카 지역을 어떻게 침탈하고 그 지역을 어떻게 분할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우리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주요 개념을 다시 한번 조그맣게 같이 한번 정리 좀 해보자. 지금까지 해왔던 거. 자, 일단 제국주의. 제국주의라고 하는 이 개념은 뭐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지? 식민지라고 하는 이 표현을 꼭 기억을 하자. 식민지를 확보하기 위한 대외 팽창 정책을 제국주의라고 한다고 했다. 다음 두 번째 개념. 열강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더라? 여러 강대국, 여러 나라 강대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와 같은 여러 나라의 강대국을 줄여서 한자로 열강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그래서 제국주의 열강. 그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용어 또 뭐가 있었지? 저기 끝에 나오는 침탈이라는 용어가 있다. 침탈이라는 용어도 같이 한번 또 정리 좀 해보자. 침탈, 침략하다. 그 다음에 탈은 빼앗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침략해서 빼앗다. 그래서 제국주의 국가 열강이 침탈했다. 오케이? 식민지를 얻기 위한 여러 강대국들이 침탈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로 침탈했다? 아프리카로 침탈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분할해서 차지했는지 살펴보자. 방금 얘기했던 분할 한번 정리해볼까? 분할이라는 뜻은 뭐라 그랬더라? 나누다, 그 다음에 차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나누다 분자, 차지하다 할자. 그래서 침략해서 빼앗아서 나누어 차지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침탈해서 분할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부터 얘기했던 주요 식민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국주의 열강의 구체적인 경쟁의 모습이 있다고 얘기했었잖아. 어떤 게 있었더라? 종단 정책이라고 한다. 그래서 세로라는 종자, 그다음에 단이라고 하는 한자는 끊다, 절단하다. 다음 종단 말고 뭐가 있었더라? 횡단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다. 횡단은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역시 마찬가지 끊다, 절단하다, 가로로. 그래서 횡단 정책, 종단 정책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었더라? 바로 삼시 정책. 그래서 세 개의 도시, C로 시작하는 세 개의 도시 뭐였더라? 이집트의 카이로,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 그 다음에 인도의 캘커타. 그래서 영국이 추진했던 삼시 정책, 거기에 맞서기 위해서 독일이 추진했던 삼비 정책,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했었잖아. 삼비, 독일의 베를린, 그 다음에 비잔티움, 그 다음에 바그다드, 이와 같이 세 개의 비로 시작하는 지역을 연결하는 식민지 확보 정책, 삼시 정책,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제국주의 열강의 그런 경쟁, 식민지 확보를 위한 여러 경쟁의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었어. 그럼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지막 제국주의 열강이 아프리카로 침탈해서 어떻게 나누어 가졌는지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자. 왼쪽에 적은 이 주요 개념들을 잘 기억해 가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제국주의 열강이 산업혁명에 성공하고 산업혁명도 무르익어가고 그 다음에 식민지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자, 1884년도에 당시 어떤 나라가 느닷없이, 자, 벨기에라는 나라의 당시 벨기에 국왕이었던 그 벨기에 국왕의 이름은 레오폴트 2세라고 한다. 자, 레오폴트 2세라는 벨기에 국왕이
자, 어떤 걸 하게 되냐면 바로 지금 아프리카 콩고, 콩고 분지라고 하는 이 콩고 지역에 대해서 이 콩고 분지 콩고가 자기 국왕의 레오폴드 2세의 사유지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게 된다. 자, 레오폴드 2세, 벨기에 레오폴드 2세가 사유지다. 어디가? 콩고, 아프리카 콩고가 자기 개인 사유지임을 1884년도에 콩고 사유지 선언을 밝히게 된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난리가 난 거야. 제국주의의 많은 나라들이,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이와 같은 다양한 나라들이 이와 같은 벨기에 조치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자, 독일의 베를린에서 회의가 개최가 된다. 그래서 1884년부터 무려 다음 연도를 넘기면서까지 베를린 회의라는 것을 개최해서 자, 벨기에가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벨기에 너 빠져라! 그게 아니라 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별표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별표. 자, 이 베를린 회의에서 어떠한 것이 결정이 되냐면 바로 선정권이라는 것을 인정하자. 선정권 인정. 선정권. 먼저 선자, 점은 점령하다, 권은 권리. 그러니까 먼저 점령하는 권리, 먼저 점령하다 권리. 자, 구체적으로 한번 선정권 한번 풀어볼까? 먼저 점령하여 지배권을 획득한 나라의 권리를 인정해 주겠다. 자, 다시 한번 먼저 점령해서 그곳에서 지배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먼저 선자, 그 다음에 점령하다 할 때 점자, 그 다음에 권리할 때 권. 이와 같이 먼저 점령해서 지배권을 획득한 나라는 그거를, 그 지역을 지배할 수 있는, 차지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인정해 주자. 이 베를린 회의의 내용. 무슨 얘기야? 벨기에 너 빠져, 그 얘기가 아니라 이왕 이렇게 된 거 치열하게 누구든지 아프리카로 진출해서 먼저 점령하면 그 지역을 너가 차지하는 거야. 더 쉽게 누구든지 깃발을 먼저 꽂아라. 깃발을 먼저 꽂으면 그 땅이 네 땅이다. 먼저 깃발을 꽂아라. 그럼 그 땅이 네 땅이다. 너가 지배권을 획득한 거다. 이와 같은 회의 결론을 내리게 되고, 이거는 어떠한 결론을 나타내게 되냐면 이렇게 됨으로 해서 아프리카 분할이라고 하는 그 원칙에 합의하게 된다. 아프리카 분할 원칙의 합의. 아프리카를 침탈해서 아프리카라는 그 큰 대륙을 어떻게 분할, 나누어서 차지하자고 하는 그 원칙에 합의했다. 그 원칙이 뭐야? 선정권. 먼저 점령해서 지배권을 획득하면 되는 거야. 더 쉽게 먼저 깃발을 꽂는 자, 그 땅이 네 땅이다. 그런 식으로 원칙에 합의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누구든지 빨리 가면 되는 거죠. 빨리 군대를 이끌고 그 지역을 침탈해서 장악하면 되는 거지. 빨리 깃발을 꽂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식민지 확보를 위한, 어떻게든지 식민지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은 선정권이 인정되는 아프리카 분할 원칙에 합의하면서 누구든지 먼저 깃발을 꽂는 자가 그 땅을 점령하고 차지할 수 있는 거니까 치열하게 더 빨리 아프리카로 진출하려고 하는, 그럼으로써 식민지를 확보를 하려고 하는 치열한 경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알겠죠? 자, 제국주의 열강의 아프리카 침탈의 모습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다.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산업혁명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가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벨기에 국왕의 콩고 사유지 선언을 시작으로 해서 선정권이라고 하는 베를린 회의의 아프리카 분할 원칙에 합의하면서 그때부터
식민지 확보를 위한 아프리카 침탈을 통한 식민지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 선두주자가 바로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되는 거죠.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한번 또 하나.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여기다 적어야겠다. 자, 우리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잠깐. 전화가 왔네.